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삼성전자입니다. 어저께 그 월초에 잠정치 발표 이후에 어제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일단은 뭐 4분기, 3분기 실적은 이미 뭐 잠정치를 통해서 이미 다 보셨을 것 같고 4분기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16.5조 원으로 실적 모멘텀이 다시 한번 또 강화될 전망입니다. 일단은 4분기로 갈수록 낸드 가격 상승폭은 이제 상대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의 4분기 ASP는 플랫이나 뭐 1에서 2% 정도 상승하는데 그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시장이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내년 4분기도 그렇고 내년 1분기까지 공급 이슈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이 뭐 지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IM 사업부 보면은 그 갤럭시 노트 8이 있는데 요게 이제 플렉서블 올레드 수요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물론 뭐 3분기 대비해서는 4분기가 아무래도 수량 측면에서는 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그 애플향 플렉서블 올레드 공급이 4분기 때부터 이제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디스플레이 쪽이 3분기 때는 좀 주춤한 실적 성장세가 이제 주춤했는데 이제 4분기 때는 다시 가파른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별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4분기 때 세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2018년 연간 그 영업이익이 68조 원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D램 가격은 내년 2분기부터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3D 낸드하고 플렉서블 올레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 내년까지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런 독점적인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발 업체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격차가 상당히 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좀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 시스템 LSI 사업부의 증설 효과도 기대할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로스가 가장 크게 나오는 부분이 그 디스플레이 쪽입니다. 아까 4분기 실적 전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서블 올레드가 이제 애플 4분기부터 애플향 그 매출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고, 이게 내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레드 플렉서블 올레드의 그 채용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었거든요. 이제 공급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내년도 하반기에 출시되는 애플의 그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침투율이 플렉서블 올레드의 침투율이 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전자 외에는 좀 의미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의 그 실적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이 이제 가장 큰 그로스 드라이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38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기준에 2017년 기준에 그 예상 에비타를 내년도 기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SOTP로 산정을 했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산정 기준을 보면은 이렇게 피어들의 평균 EV 에비타를 적용을 했습니다. 2018년 기준 평균 에비타를 그 사업부별로 이렇게 그 에비타를 산정을 해서 타겟 그 프라이스를 382만 원으로 산정을 했고요. 그 산정 기준은 기존하고 똑같지만 그 2017년 기준에서 2018년으로 변경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그 과거에도 항상 삼성전자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피크가 나왔을 때가 특정 사업부의 그 이익 기여도가 뭐 60%, 70% 이렇게 넘어갈 때 항상 피크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IM 사업부가 한번 그렇게 피크를 만들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반도체 사업부가 한번 또 D램 사이클이 크게 나왔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역시나 이제 반도체 쪽에 그 이익 기여가 60%, 70%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구조적으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플렉서블 올레드의 그 해외 거래선 매출 비중 확대, 이게 거래선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고객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러니까 지금 과거 한 10년 동안은 없었던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늘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그 애플 물량이 있을 때만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없으면 또 적자 전환하고 그런 사이클이었는데 최근에는 보시면은 그 애플 파운드리 물량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모델만 일부 하고 있는 거고 신모델은 아예 그 받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플 물량이 없는 가운데 그 다른 고객사들의 물량을 지금 하나둘씩 모아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아까 그 2018년 전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렇게 투자한 게 내년도에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품 사업을 과거에는 얘기했을 때는 독보적인 기술력만 뭐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 독보적인 기술력은 있지만 그런 매출의 구조 변화나 그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술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고객 다변화 이런 효과 때문에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내년도 성장 가시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사이클이 이번 상승 사이클은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과거와 또 달라진 거는 뭐 주주 환원입니다. 뭐 물론 2, 3년 전부터 계속 주주 환원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삼성전자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주주 환원 정책이 1차적으로 종료가 된 이후에 이제 2018년부터의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투자 규모가 많고 하다 보니까 자사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이번에 그 주주 환원 정책의 발표를 보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주주 환원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 규모 자체를 2017년은 34,000원 연간으로 봤을 때 분기 배당 포함해서 34,000원으로 지금 제시를 했고 2018년에는 90에서 100% 늘린 67,000원 수준으로 확대를 시키고 2019년이랑 20년까지 요 정도 수준은 이어질 거다. 그래서 그 안에 뭐 실적 상황에 따라서 특별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배당 수준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2% 중반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뭐 물론 자사주는 지금 뭐 당장 3년 동안은 기대하기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이미 그거는 시장에서 좀 기대가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딱히 실망할 건 없는 것 같고 한 2, 3년 전부터 이쪽 주주 환원에 대해서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해외 그 IT 업체 대비 저평가받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주 환원도 포함이 돼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이번에는 좀 뭐 펀더멘탈 측면, 뭐 외적인 측면 봤을 때 좀 좋은 사이클이 더 길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과감하게 38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도 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IT 대형주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전자 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